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A입니다. 오늘은 사진천재 에디터 M의 사진 잘 찍는 꿀팁 두 번째예요. 사실 이름을 좋은 걸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내 맘에 딱히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사진천재 에디터 M의 사진 잘 찍는 꿀팁 이렇게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몸풀기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렸잖아요.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을 얻었어.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어딘가에 달아둘게요.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 먹스타그램부터 제품 잘 찍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법까지 알찬 꿀팁을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할게요. 혹시 주변에 사진을 진짜 너무너무 못 찍는 똥손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랑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은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랑 같이 가는 친구는 또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진을 못 찍는 친구는 인생 사진 막 엄청 건지는데 정작 사진을 잘 찍는 친구는 자기는 잘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랑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최고의 똥손 친구가 있다. 그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같이 공부해. 그러면은 그 친구도 사진을 잘 찍는 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구도예요. 구도. 수평, 빛 이런 거는 보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애초에 구도가 그지 같은 사진이다? 이거는 보정으로도 못 살리거든요. 일단 카메라의 격자부터 켜고 시작합니다. 아이폰의 설정, 카메라 격자를 켜주세요. 이게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카메라 설정에 가면 격자라든지 수직, 수평 안내서는 다 있으니까 무조건 사진을 찍을 땐 이걸 켜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격자를 보면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이렇게 꼭 이렇게 선이 있어서 가로 세 면, 세로 세 면 이렇게 화면을 나눠주잖아요. 이 면을 저는 편의상 왼쪽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번이라고 할게요. 이게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카메라는요, 이 렌즈의 가생이 왜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가운데 영역이 5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되게 길어 보이거나 혹은 커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작아 보이고 싶은 건 5번 영역에 두고 뭔가 길거나 커 보이고 싶은 건 가생이 영역에 두면 됩니다. 만약에 전신 사진을 찍는다? 그럼 5번 영역에 얼굴을 두고 발끝은요, 여러분 꼭 화면 아래쪽에 두셔야 해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밑줄짝 무조건 기억하세요. 정말 한 1, 2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최대한 끝에 두어야 발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격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사체를 찍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땐 물건을 꼭 정가운데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찍고 싶은 피사체를 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1, 2, 3, 4번이 이 점이요. 저는 주로 여기 3번이나 4번 점이 있는 곳에 물건을 두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은 안정감이 있고 여백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백을 두어야지 수평이 잘 안 먹거나 크롭을 해야 될 그럴 때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 수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나 물건을 찍을 때 보면은 이게 가로던 세로던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물건이 꼭꼭꼭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격자에 맞춰서 가로와 세로 수평을 모두 맞춰주면 굉장히 보기에 안정적이고 잘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둘 다 수평을 맞추기가 힘들다 싶으면 적어도 가로나 세로 둘 중 한 가지는 격자에 맞춰서 찍는 게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여행지 같은 데 사진 찍을 때 바다, 막 야경, 테라스 이런 곳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 이 격자를 꼭꼭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평선이 사람 목에 가서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꼭 목이 금방 잘릴 것 같이 굉장히 불안한 사진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수평선은 인물의 목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해야지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사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찍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보는 것들을 조금 낯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찍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들고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세요. 특히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보이는 제 눈높이에서 찍으면 안 돼요. 내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클로즈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찍어야지 훨씬 더 맛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못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확대를 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주거나 화면 아래쪽에 줌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한 번 누르면 2배까지 줌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누르면 10배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배 이상은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광학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이거는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디오를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쭉 당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클로즈업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사진을 저희가 보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무조건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접시가 좀 잘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음식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조금 더 맛있고 멋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수평을 맞추고 1번, 2번, 3번, 4번 점에 가장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거기에 놔주면 굉장히 맛깔스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진에도 주제가 있어야 돼요. 이 카메라를 내가 켰을 때는 찍고 싶은 피사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찍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 피사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눈에 봤을 때 그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건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아웃포커싱, 인물사진 모드인데요. 인물사진 모드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폰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인물사진 모드만 잘 써도 카메라 못지않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물사진 모드 잘 쓰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물사진 모드는요, 이렇게 위에서 탑뷰나 이렇게 찍는 것보다 옆에서 찍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인물사진 모드라는 이름처럼 인물을 찍는 데는 별로 쓰지 않고 다른 걸 찍을 때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커피나 음식 같은 걸 옆에서 찍는 것보다 위에서 찍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45도 각도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적당히 주변이 아웃포커싱 되면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예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도 가장 예쁜 피사체를 앞쪽에다 두고 나머지 음식들은 배경으로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위에서 찍는 탑뷰도 굉장히 잘 쓰는데요. 근데 탑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곳에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뒤를 날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주로 사무실에 꽃 같은 걸 배치해서 찍는 편인데, 예를 들면 꽃 같은 게 화병에 걸려 있는 경우는 이렇게 꽃도 나오고 싶고 물건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탑뷰에서는 꽃이 안 나오고 옆에서는 물건이 안 나오고, 그럴 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예 가상의 쪽에 화병을 세워두고 그 물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꽃들이 날아가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사진 모드를 꼭 뒷배경을 날려야 할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사진 모드가 더 가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뷰로 찍을 때 이 인물사진 모드를 놓고 찍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화각을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탑뷰로 찍을 때 인물사진 모드도 종종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기본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화면에서 찍고 싶은 물건을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아주는 작업을 꼭꼭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잘 안 하시고 그냥 찍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인물사진 모드를 쓸 때는요, 초점을 맞추고 싶고 아웃포커스 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터치를 해서 차이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를 하는 과정이 바로 노출을 맞춰주는 효과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여기 해 모양으로 노출 표시가 뜨는데요. 이 상태로 화면을 내리거나 올려주면 노출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만져주시면 좋아요. 설정에서 격자를 꼭꼭 켜고 찍고 싶은 물체를 터치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노출 조정, 이 세 가지는 되게 작은 습관인데 사진 결과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습관처럼 꼭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진 찍을 때 꼭 이 뒤에 렌즈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닦아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지문 같은 게 많이 묻어가지고 되게 뿌얘지는 사진이 있거든요. 가끔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은 저거 화면 안 닦고 찍었네 이럴 때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진 잘 찍는 법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람을 잘 찍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신을 찍을 때 무조건 발끝을 카메라 끝에 둔다가 기본이고요. 남의 사진을 찍어줄 땐요, 무조건 무릎을 꿇으세요. 되게 밑에서 찍어주세요.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키가 여자분보다 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막 보이는 대로 찍다 보면은
되게 아래로 내력 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3등신으로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찍을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배 쪽에다가 카메라를 댄다고 생각하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 있는 부분을 내 쪽으로 약간 당긴다고 생각하고 찍어야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을 꿇거나 배에다 대고 카메라 부분을 내 쪽으로 당긴다. 만약에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전신을 찍으면 오히려 더 키가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몸을 잘라주는 게 좋은데 이때 여러분 발목 자르는 거 안 되고요. 종아리 자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자를 거면 무조건 무릎 위에서 잘라줘야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종아리 노노, 발끝 노노 무조건 무릎 위에서 자른다.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을 찍을 땐요. 무조건 머리 위로 하늘을 이렇게 좀 많이 남겨둬야지 사진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점이나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인물 얼굴에다 이렇게 초점을 또 맞추면 하늘이 다 날아가서 하늘이 되게 뿌옇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야외에서 인물을 찍을 땐 하늘을 터치해서 하늘에 초점을 맞춰줘야 더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찍을 땐 여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옆모습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인물에 이렇게 시선이 닿는 곳 있죠. 그런 곳에 여백을 두어야 조금 더 아련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땐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외에서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약간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조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최악의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조명 있죠. 눈 밑에 다크서클 다 보이고 그리고 피부의 요철 같은 것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피해주세요. 물론 해가 뒤에 있는 역광도 안 좋은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을 때는 사람을 역광으로 찍으면 사람 실루엣이랑 이제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해가 약간 여기 이렇게 싹 지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인물 사진 제일 잘 찍는 법은 앱 아니겠습니까? 제가 셀카를 잘 안 찍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찍을 때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고 뭔가 필터를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렇게 헷갈리는 앱들 있잖아요. 그런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유라이크라는 앱인데요. 저는 이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보정하지 않고 필터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필터가 많고요. 재미있는 게 여기 상단에 포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포즈를 제안해 주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약간 호남 만화에서 사람 죽을 때 바닥에다 분필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 근데 이걸 잘 따라하면 재밌어요. 그냥 좀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를 뭐랄까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드가 보여서 약간 혼자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 그나마 자연스러운 셀카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커플이나 친구, 길거리 같이 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인증샷에 그리드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봤는데도 친구가 영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유라이크의 포즈 앱을 추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와 정말 아낌없이 불태웠어. 내가 그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꿀팁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좋은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건 같이 나누면 더 좋아지니까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많이 고대하시던 사진 보정하는 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아직도 괜찮은 제목 있으면 받고 있으니까 제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